예전에는 환경이라고 하면 뭐랄까 좀 특별한 분야, 일부 전문가들만 다루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온실가스 회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재무제표 보듯이 모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하는 그런 핵심적인 비즈니스 언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글로벌 시장에서 기후 데이터를 이해하고 보고하는 건 그냥 새로운 비즈니스 언어를 배우는 것과 똑같거든요. 자, 여러분의 회사는 이 언어에 얼마나 유창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기후 데이터는 이제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재무 데이터만큼이나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언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려면 일종의 사전이 필요하겠죠? 그 비즈니스의 필수 사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GHG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새로운 비즈니스 언어가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 해결책인 GHG 프로토콜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온실가스 보고를 두고 새로운 재무 회계라는 엄청난 표현까지 쓰는 걸까요? 이 근본적인 변화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어디서든 돈의 흐름을 똑같이 파악하려고 국제회계 기준, 즉 IFS를 따르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이제 기업의 환경 성과를 보기 위한 글로벌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ISSB가 있고요. 놀랍게도 이 기관, 바로 그 재무회계 기준을 만드는 IFS 재단 산하에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게 바로 IFS S2입니다. 이 국제표준이 모든 기업한테 뭘 요구하냐면 기후 관련 정보를 돈 문제처럼 투명하게 공시해라 이거예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일관된 온실가스 회계 기준이 필요하겠죠. 이제 우리나라도 더는 예외가 아니에요. 이 거대한 글로벌 흐름에 발을 맞춰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글로벌 변화가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는 아주 구체적이고 시급한 문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번역의 문제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해요. 현실을 한번 볼까요? 당장 글로벌 표준은 두꺼운 영어 원문으로 되어 있죠. 이걸 제대로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할 전문가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이전에 아름아름 퍼졌던 비공식 번역본이 엄청난 혼란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진짜 흥미로운데요. 이 묘모한 단어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거든요. 예전 번역을 보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의 shall이랑 하는 게 좋다는 권고인 should를 둘 다 그냥 뭉뚱그려서 한다라고 뭉뚱그려 버렸어요. 이러면 뭐가 필수고 뭐가 권장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단어 하나 때문에 회사가 엄청난 리스크를 또 안을 수도 있었던 거죠. 이번에 나온 공식 번역본이 바로 이런 혼란과 위험을 딱 잡아주는 겁니다. 아주 명확한 가이드가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번역이 낳은 혼란을 잠재울 확실한 해결책은 뭘까요? 네, 바로 GHG 프로토콜 원문 그 자체, 그리고 마침내 우리 기업들을 위해 제대로 준비된 공식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GHG 프로토콜, 이건 그냥 여러 기준 중 하나가 아니에요. 온실가스 회계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표준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과 정부가 바로 이 기준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정말 중요한 작업을 우리나라의 푸른아시아가 해냈습니다. 세계자원연구소 WRI와 공식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만든 거라 기존에 떠돌던 비공식 버전과는 신뢰도 면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 번역 프로젝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단순히 문서 한두 개 번역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 표준부터 스코프 3, 농업 지침까지 총 8종의 핵심 표준과 지침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 회계를 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담은 완벽한 툴킷을 제공하는 셈이죠. 우리가 재무제표를 믿는 건 그게 엄격한 회계 원칙을 따르기 때문이잖아요. 온실가스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를 얻으려면 아주 확고한 기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5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적합성입니다. 이건 그냥 데이터를 나열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보고서를 보는 투자자나 우리 회사 경영진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알짜 정보를 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정보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니까요. 두 번째는 완전성입니다. 아, 이건 좀 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가 정한 측정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배출원은 하나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고의로 뭔가를 빼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올해는 이 기준으로 계산하고 내년에는 저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게 감축을 한 건지 아닌지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작년과 올해의 성과를 제대로 비교하려면 당연히 똑같은 잣대를 꾸준히 써야 합니다. 네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이건 깜깜이 계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정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이 숫자를 뽑아냈는지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보고 검토하면서 아, 이 보고서는 믿을만 하구나 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물론 100%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숫자를 부풀리거나 줄이지 않고 과학적인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서 실제 배출량에 가장 가깝게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GHG 프로토콜 도입이 단순히 귀찮은 규제 준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포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들도 처음엔 대체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하지? 하고 막막했다고 해요. 그런데 GHG 프로토콜이 배출량을 관리할 명확한 로드맵을 딱 제시해 준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시카고 기후거래소 같은 탄소 시장에 참여할 길까지 열었습니다. IBM 사례는 더 구체적이에요. 정확한 회계는 문제를 드러내거든요. 우리가 사다 쓰는 전기에서 나오는 간접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체계적으로 측정해 보니까 아, 이걸 재생에너지로 바꾸면 되겠구나 하는 답이 명확하게 보인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단 1년 만에 엄청난 양의 탄소를 줄이고 비용까지 관리하게 된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건 그냥 보고서에 쓸 숫자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회사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감축 기회를 찾아내고 탄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르는 과정이에요. 실제로 인도의 타타 스틸은 이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만든 성과지표 덕분에 글로벌 시장에서 훨씬 더 큰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글로벌 표준은 우리 손안에 들어왔고 그 복잡했던 언어는 명확하게 번역되었습니다. 선택과 행동은 이제 우리 기업들의 몫이죠. 자, 여러분의 회사는 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